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홍준표 대표, 여성 전문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성차와 성차별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이제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부 안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권력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을 젠더라고 합쳐서 여자를 강제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뭐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여성이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까지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위원장님 아슬아슬하십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보수적이고 마초고 꼴통인 분이 개과천선해서 한골 탈퇴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저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홍준표 대표 향해서 마초, 꼴통, 보수 이런 얘기 막 내뱉는데 네. 무슨 자리입니까, 저게? 저기 보시면은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빼곤 다 여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한국당 혁신위가 마련한 자리인데요. 여성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국당을 향한 정책 조언 같은 걸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런 얘기였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사실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홍 대표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할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꼬투리를 잡는 듯한 어떤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 비하 논란을 연세대 이제 특강에서도 한 학생이 질문을 해서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었는데 어떤 비하 논란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의 아내와 함께 한 자리에서 아내를 저희가 이제 X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욕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저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바른정당을 향해서는 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성 비하 논란에 많이 휩싸였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설전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마초다, 보수다, 꼴통이다 이런 얘기 듣더라도 홍준표 대표 굉장히 좀 얌전히 있다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였는데 윤수민 기자, 원래 홍준표 대표가 또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럼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취임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찾아갔을 때 이제 추 대표가 협치 약속의 의미로 팔짱을 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추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고 2년 동안 함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 해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스트롱맨이라고 본인을 칭할 정도로 이제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특히 여기자들 앞에서는 쑥스럼도 많고 다소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에 연세대 깜짝 특강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본인이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샀었지만 저렇게 여성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저런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듣는 모습,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 대표는 계속 이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나이 60 넘은 분이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안 받았다면은 당 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든다. 자, 한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노은지 기자, 저렇게 마초, 꼴통 이런 소리 듣고 홍준표 대표 과연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과연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본인에 대한 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뭐 마초다, 꼰대다 이런 얘기들이 직접 자기 면전에서 쏟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 여성 전문가들의 질문 공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꼰대당이라는 말에 자신이 어딜 봐서 꼰대 같냐 맞받아친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당이라고 그래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 당을 맡은 지가 당대표 2년, 대통령 4년, 6년입니다. 6년. 근데 박근혜 대표 있을 때 우리 당을 꼰대당이라고 했습니까? 꼰대당이라고 한 거는요. 네. 시조는 이해창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보시면 꼰대가 거든요. 제가 어디 꼰대 같습니까?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37년입니다. 37년 동안 나는 엄처시야에 살고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들어온나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37년을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래 하면 말이 좁아가죠. 자, 본인은 37년 동안 엄처시야에 살았다,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하필 이해창 전 총재를 거명했을까요? 이준석 위원장, 이준석 최고위원, 왜 이해창 전 총재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여기서? 아무래도 좀 보수 정당이 항상 좀 젊은 층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좀 너무 완고하다 뭐 이런 이미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해창 그 당시 총재께서 그걸로 고생한 것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뭐 제가 봤을 때 꼰대 범주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 누가 뭘 제안하면 시키는 거 웬만한 거 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뭔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지지받지 못하는 거는 꼰대는 아니지만 다른 영역이 있다고 좀 분석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너무 꼰대의 범주에서만 본인을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해창 전 총재가 지난 대선 전국에서 네. 유승민 전 대선 후보한테 더 친근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더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은 아닐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와 그리고 그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서실장과의 뭐 그렇죠. 여의도 연구소장과의 그런 관계도 인연이 있었고 있었죠. 그 뒤로도 20년 가까이 교류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대선 때 도움을 준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뭐 사람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비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챙기지 않는 스타일인지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노은지 기자, 예. 오늘 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도 거명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은 그 한국 정당들,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여성을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기는 했지만 우리 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민주당이 오히려 더 여성을 조금 이제 챙기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 한국 정당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언제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도리어 우리가 여성 대통령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왜 꼰대당이고 왜 우리가 마초당이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름을 거명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일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보수 세력에서 물론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기 네.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친박과 겪고 있는 갈등이 어떤 건지를 약간 방증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추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고 2년 동안 함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 해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스트롱맨이라고 본인을 칭할 정도로 이제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특히 여기자들 앞에서는 쑥스럼도 많고 다소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저 지난번에 연세대 깜짝 특강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본인이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샀었지만 저렇게 여성계 리더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저런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듣는 모습,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 대표는 계속 이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나이 60 넘은 분이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안 받았다면은 당 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든다. 자, 한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노은지 기자, 저렇게 마초, 꼴통 이런 소리 듣고 홍준표 대표 과연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홍준표 대표, 여성 전문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써인 거 보니까 성차와 성차별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이제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부 안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권력 관계가 불평등해서 생기는 젠더가 다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 남성을 젠더라고 합쳐서 여자를 강제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뭐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연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본인에 대한 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뭐 마초다, 꼰대다 이런 얘기들이 직접 자기 면전에서 쏟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 여성 전문가들의 질문 공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꼰대당이라는 말에 자신이 어딜 봐서 꼰대 같냐 맞받아친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당이라고 그래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 당을 맡은 지가 당대표 2년, 대통령 4년, 6년입니다. 6년. 근데 박근혜 대표 있을 때 우리 당을 꼰대당이라고 했습니까? 꼰대당이라고 한 거는요. 네. 시종은 이해창일 겁니다. 이해창 총재 보시면 꼰대가 없거든요. 제가 어디 꼰대 같습니까?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37년입니다. 37년 동안 나는 엄처시야에 살고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들어온다.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내하고 37년을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래 하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성이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까지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위원장님 아슬아슬하십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보수적이고 마초고 꼴통인 분이 개과천선해서 한골 탈퇴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저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홍준표 대표 향해서 마초, 꼴통, 보수 이런 얘기 막 내뱉는데 네. 무슨 자리입니까, 저게? 저기 보시면은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빼곤 다 여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한국당 혁신위가 마련한 자리인데요. 여성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국당을 향한 정책 조언 같은 걸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런 얘기였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사실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홍 대표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할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꼬투리를 잡는 듯한 어떤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 비하 논란을 연세대 이제 특강에서도 한 학생이 질문을 해서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었는데 어떤 비하 논란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의 아내와 함께 한 자리에서 아내를 저희가 이제 X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욕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저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바른정당을 향해서는 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성 비하 논란에 많이 휩싸였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설전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마초다, 보수다, 꼴통이다 이런 얘기 듣더라도 홍준표 대표 굉장히 좀 얌전히 있다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였는데 윤수민 기자, 원래 홍준표 대표가 또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럼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취임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찾아갔을 때 이제 추 대표가 협치 약속의 의미로 팔짱을 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이제 마음대로